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7월 24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죠. 현재 간밤 미국 증시부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한 심각하고 새로운 악재가 불거진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아주 큰 폭으로 밀렸단 말이죠. 그리고 더욱더 눈에 띄는 이상한 장면은 마가가 밀린 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또 애플 같은 종목들이 한 2 내지 3% 밀린 건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테슬라가 밀렸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사실 제 어제 시간 외로 마감 무렵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깜짝 실적이죠. 매우 좋은 실적이 나와서 사실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다,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더라고 한 논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좋은 호재였었고, 또 그를 통해서 시간에 의해서 8%나 급등했던 테슬라가 마감 무렵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5%로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거죠. MAJ, 마가도 한 2 내지 3% 같이 밀렸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특별히 악재가 있는 상태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약간 미약한 실업급여 수당 신청 건수 이런 정도의 작은 악재를 빌미 삼아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에 나왔다는 거.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전부터도 계속 현재 시장에서 제기가 됐던 것이 마가 등의 미국의 기술주들이 지나치게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을 또다시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그런 악재가 있어서도 웬만한 그럼 모든 악재나 분위기를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기에 이번에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시할 수는 없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은 심각한 조정은 아니겠지만 조정다운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7 내지 8%, 코스닥은 10%가량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상단 부분 2200포인트 근처에서 박스권 횡보하는 끝에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제가 수평선 하나에 그어놨죠. 거기가 2050포인트입니다. 2차 지지선인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밀릴 소지가 있어요. 코스닥은 오늘 다시 800포인트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현재 큰 조정을 좀 받는다면 740포인트, 현재 W자의 이중 바닥이죠. 그 정도 수준까지 현재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위험성이 큰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위험이 나면 작지 않기 때문에, 그 조정폭이 작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조목조목 한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황하지 않게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약간 찝찝한 것은 현재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보면 제약주들, 코스닥은 바이오주들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들 종목들 그 자체가 상투 징후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시장 판도 측면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투기화시키는 측면이 좀 있죠. 시장의 분위기를 좀 흐리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결코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투기적인 시세가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 것은 현재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험이 다소 찝찝하다는 건데요. 또 시장 판도 측면에서도 판도의 어떤 변화를 시사하는 측면도 있어서 더욱더
그런 시세가 나오는 분출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팁으로 말씀드린 것이 어제 혹여 시젠 같은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또 지난 3월 달부터 4월 달 초에 말씀을 드렸던 또 하나의 우량 제약주가 있었죠. 그게 바로 유한양액입니다.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매도 관점이다 하는 점을 먼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도 판단이지만 현재 바로 이 종목 한번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그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현재 지금 이 종목의 그 이름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아마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이 종목은 바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글자가 작아서는 안 보이시죠? 코드번호 058470. 현재 상호는 리노 공업입니다. 리노 공업. 자, 이 종목. 사실 그 전부터 몇 번씩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반도체, 그것도 비미물이나 파운드리 쪽에 현재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히 패키징 쪽이고요. 테스트 소켓, 최종 분량을 점검하는 테스트 소켓 소모성 부품 업체입니다. 이 종목은 뭐 영업이익률이 35% 정도 돼요. 그것도 뭐 거의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굳건하게 계속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도 이 업체한테는 더 이상 갑이 아니죠. 거의 동등한 그런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관처럼 외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종목이다 하는 관점에서 꾸준하게 계속 올라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특히 기관 또는 외국인 펀드들이 매우 선호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동참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류의 종목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제1의 제1의 리노공업이 있었다면 제2의 리노공업, 제3의 리노공업 해보자 하는 것이 주제가 되는데요. 후보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한 종목은 같은 테스트 소켓을 하고 있는 ISC라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맥점이 있어서 어쨌든 제2의 리노공업이든 아니든 일단 이 자체로 본다면 타이밍이고요. 근데 오늘은 이 종목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테스라. 제2의 리노공업이 될 것이다. 외국인 기관들이 선호하는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매우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가주들은 특히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정석적인 투자 대상들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한 만큼 성과가 나는 결과가 좋은 종목이다. 성공 확률도 높고 그에 따른 수익률은 매우 좋게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에 이 종목을 열심히 스타디를 하자, 공부를 하자 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조금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리노공업과 관련된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또는 시청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결단까지 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관련돼서 문의할 게 있거나 또는 저희 서비스와 관련돼 현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자, 우상단에 안내 번호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53으로 문자를 남기시거나 또는 직접 전화를 거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뭐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이 다소 좀 맹랑하죠. 좀 웃깁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6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됐다는 것 때문에 사실 16주 동안 내리 줄어들었다는 게 이상한 것이지 그 사이 한 번에 반등도 없이 계속 뭐 조금 반등했다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큰 폭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매우도 중요한 지표라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재로 해서 크게 밀렸다. 물론 재봉쇄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업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현재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시 또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그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것을 빌미 삼아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는 건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시장을 선도했던 초대형주들이 2, 3% 정도 조정받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고 거슬리는 것은 이제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어제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됐고 그 실적은 매우 좋았죠.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연속 그리고 영업 순이익 규모도 현재 1,000억 원 넘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깜짝 실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테슬라의 고평가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거니 라고 기대했던 것이고 실제 시간 외에서 8%를 급등했던 테슬라가 마감 때에는 마이너스 5%가 됐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장 참가자들이 더 이상 테슬라를 베팅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이 됐고 그것이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시장은 심리에서 움직입니다. 특히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그렇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시장 심리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 별거 아닌 악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미국 증시가 여기서 꺾어서 다시 N자 형태로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유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여태까지 어떤 악재도 어떤 분위기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 또한 별달리 큰 조정 없이 앞에서는 뭐 종합지수 뭐 2050이나 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740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합지수는 아마 2150 조정을 좀 받는다 치더라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0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방어될 것이다. 지지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지점, 말씀드렸던 종합지수 2150, 코스닥 770 정도가 제1차 지지선 정도로 보고 또 그 지지선이 상당히 강력하다. 이런 정도로 지각을 정립해서 일단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것이 뭐 중요한데 사실 이걸 보면 뭐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돼요. WTI 가격이 1.98, 2% 가깝게 그동안 뭐 별 큰 문제 없이 올라왔기에 뭐이 정도 조정은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여전히 40달러, 41달러, 배럴당 41달러 선을 현재 그 정도 수준이고요. 자, 문제는 금값입니다. 금값이 1%라 또 이 정도면 급등이에요. 올라가면서 온수당 1884.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 는 건데요. 이 점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 점은 잠깐 보고 가죠. 지금 그거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금값, 뉴욕 거래소의 금값의 일봉 차트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 현재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이 월봉의 현재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현재 그 가격 수준이 2011년 당시의 가격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많이 올라갔죠. 그 당시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중국의 수농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내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팔렸고 완전 베스트셀러 중 베스트셀러였었고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기까지 했던 그 주인공이 당시에 그 책 내용에서 금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파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 그렇게 설파했을 때가 사실은 상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혀졌고 그 사람이 현재 한때 좀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는 정도까지 평가절하되게 됐던 그 주인공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 말이 결과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孙宏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상품 중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입니다.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라는 것이죠. 화폐보다도 더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보통 위험자산이 올라갈 때는
안전자산이 떨어지고 안전자산이 올라갈 때는 위험자산이 떨어지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의 상황은 전혀 안 그렇죠. 일반 상품 등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시장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품도 올라가고 또 극단적인 안전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극단적인 위험자산과 극단적인 안전자산이 동시에 올라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와 관련돼서 뭐 매우 특이한 만큼 뭔가 좀 이상한 약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지만 뭔가 구조적인 변화도 있다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죠. 돈이 많고 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닌데 돈은 많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 양쪽 모두가 걸려있는 상태다 하는 점. 자, 이 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면서, 무조건 뭐 좋기만 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약간은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는 정도. 그런 정도로서 금값을 이해를 하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4원 정도 올라가는데요.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죠. 1201원. 만약에 뭔가 시장이 크게 위험한 그런 정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뭐 거의 10원 이상, 1% 이상 급등을 하며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크게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왼쪽 하단에 있는 이제 원달러 일봉 차트를 보면 뭐 별 큰 문제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더블자 형태로 해서 비교적 안정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수급을 보면 또 역시 확연하게 눈에 띄죠. 자, 외국인들이 맞아 어제 약 2천 정도 순매를 했던 건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 좀 까다로운 상황에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 상단에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을 그래프로 1번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약 600억 넘게 순매도했던 그들이 어제 매도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그런 환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매도했던 선물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시장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별거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관들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커요. 1조나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아주 민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떨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또 장애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기관들의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깔아앉히거나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0.14. 이렇게. 근데 아주 나쁘면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까지 내려오는데 최악은 아닙니다. 어쨌든 약간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베이시스, 역베이시스죠.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정도까지 좀 보고 일단, 현재 시장은 그 정도 끝내기로 하고요. 특징을 잠깐 점검하고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코스닥 낙폭이 더 커요. 처음에는 대장초에는 코스닥이 좋았던 건데 시장 심리가 약간 깔아앉음에 따라서 떨어질 때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에서 매우 유의해야 된다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선물도 보면서 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치료제 백신 관련 제약바이오 초강세인데요. 현재 SK케미칼 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의 백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또 개인들이 추종 매수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얼마나 뭡니까 그 펀더멘털로 현재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좀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상투 징후가 나타나요. 범위. 갑작스레 너무 많은 종목들로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묻지 마시고 올라가고 거래가 수반되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전형적인 상투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매도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대장주, 신풍제약이나 또는 무슨 제약인가요? 뭐 현재 제일제약인가요? 이런 종목들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뉴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나 신풍제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는 이미 일부 종목에 나왔죠. 현재 제일약품 매도고요. 자,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도가 아니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상. 이 종목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케미칼 참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한데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어쨌든 그래요. 시장 판도에서 이들 종목이 이런 식으로 급등 시세를 내는 것은 전체 시장의 판도의 흐름을 분위기를 좀 흐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고 어쨌든 뭐 그들이 더 시세를 분출하더라도 절대 따라가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다 하는 관점으로 정립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발 추세 급등주들이 곡간, 혹간 현재 시세를 분출합니다. 뜨문뜨문 말이죠. 자화전자. 어제는 테스, 오늘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뭐 한미반도체, 또 이런 종목들이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는 건데 종목 고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또 옵트론텍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나요? 액트로 같은 자화전자와 액트로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액트로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주가 탄력성은 자화전자가 더 많이 나와요. 일반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부실해야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역설이 자주 나오는 것이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시장은 상당히 가변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런 쪽을 추구하는 쪽이 아니죠. 그렇다는 정도만 우리가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 일부 종목 아까 얘기했던 리능호, 또 테스나 같은 종목들, 그리고 테스나 뭐 월덱스 같은 종목들도 현재 그렇게 안 빠져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하죠. SKC, 뭐 SKC 이거 맥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일진머티리얼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삼성 S다이도 또 밀리고요. 그리고 LG화학도 3%나 밀린단 말이죠.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 악재 때문에 밀리는 건데 이들 종목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현재 뭐 오히려 더 맥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SKC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자, 미국 증시 크게 밀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언택트 관련주들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이게 이제 네이버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뭐 별반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 에코 마케팅이나 또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네오위즈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합니다만은 너무 산발적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고요. 역시 시장을 대표하는 쪽은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 또는 CJ 제인제당, 농심 이런 종목들인데 역시 미국의 마가가 조종을 받고 있듯이 이들 종목도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정도로만 보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주제 리노공업입니다. 제2의 리노공업 다품종 소량 개념입니다. 다품종 품종은 많고 각 품종마다 생산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비메모리 반도체 내지 파운드리 쪽으로 상당히 현재 지금 뭡니까 특화되어 있는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그쪽에 강한 종목입니다. 리노공업이 그와 관련돼서 다품종 소량 생산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은 테스나라는 것이죠. 테스나. 그래서 테스나에 초점을 좀 맞추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공부하자 그런 겁니다. 일단 테스나는 자, 오른쪽 있는 보이는 차트가 테스나의 일봉 차트 모습인데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이죠. 75,000원대가 그렇습니다. 자, 주업은 웨이퍼나 패키징을 테스트하는데요. 국내 유일 비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걸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웨이퍼 패키징 테스트하는 쪽에서도 특히 카메라에 주로 장착되는 CIS는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약자, 이니셜로 현재 CIS라고 하죠. 이미지 센서 쪽이고요. 이 이미지 센서가 주업입니다. 주력입니다. 그리고 SOC는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현재 몇 가지 칩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이제 그 모듈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현재 통신 칩에 많이 장착이 됩니다. 전방 수납이 스마트폰이고 5G 통신 쪽인데 이쪽과 관련돼서는 막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 작년 실적도 워낙 좋았지만 금년 실적 1, 4분기까지는 매우 좋았다는 거죠. 1분기 실적 영업 근데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아직 이 시장이 아직 크게 한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도 어쨌든 분기 매출이 320억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크지 않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75억인데 작년 동기 대비 거의 70%, 매출은 80%. 이제 그렇게 이제 빨리 늘었다는 건데, 어쨌든 금년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래서 코로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다른 기술주와는 달리 이 테슬라는 차트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1분기 실적 호재를 통해서 당시 5만원이었던 주가가 7만원까지 올라가는 배경으로 작용됐다는 건데, 그 이후에 한 달 넘게 주가가 더 상승하지 못한 채 오히려 거꾸로 원대 복귀되면서 6만원 이하로까지 떨어졌던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2분기 실적, 1분기까지는 실적은 좋았을지 모르나 2분기 실적을 좀 저조할 것이다.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이고 전방 산업이 5G 칩이니까 당연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좀 저조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전망에 나오면 조정을 받았다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된 악재를 빼놓고 다른 악재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미 그 악재는 다 반영이 된 상태이며 특히 하반기 들어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이따 현재 그 8월 5일 날이죠. 갤럭시 시리즈 신제품 언팩 행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 로컬사 특히 안드로이드 계열이라고 하죠. 안드로이드 계열에 있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아마도 그와 관련된 카메라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CIS에 대한 수요가 증폭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계절적 성수기에다가 중국 로컬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사의 수요가 급증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고 또 이 분야의 공급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없습니다. 대만 업체 정도. 대만도 사실 CIS 분야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급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업체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상당 기간 독점적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2020년도 하반기 때 현재 1, 2분기보다도 3, 4분기 훨씬 좋아져서 2020년도 토탈 현재 매출은 한 1,600억 정도 작년에 거의 2배 이상이고요. 영업이익은 400억 정도인데 작년에 거의 3배 이상 급증한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EPS가 4,200원 정도, 4,200원인데 4,300원 정도는 현재 주가가 7만 원이 넘어가니까 PER로 봤을 때 17배 내지 18배, 거의 18배 정도 수준이 되었잖아요. 네, 다른 반도체 관련주, 다른 IT 종목에 비해서 결코 PER이 낮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데, 하지만 독보적인 데다가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특장점이 있다는 거죠. 매우 뛰어납니다. 일단 이 트렌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메모리 내지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역량을 집중하는 쪽이죠. 자, 이쪽은 OSAT, 가끔마다 말씀드리는 개념입니다. OS는 아웃소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주 준다는 뜻이죠. OS. A는 어셈블리, 이거는 조립한다는 뜻이죠. 어셈블, 조립은 패키징을 뜻하는 거예요. T는 테스트, 그러니까 조립 및 테스트를 삼성전자 같은 칩 제조업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깥으로 외주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대세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대만 TSMC가 그렇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대만 TSMC는 파운드리 쪽만 하고요. 나머지 현재 테스트, 패키징은 현재 외주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OSAT, 이 시장이 결코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런 OSAT 시장의 10개,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대만 업체에 있다. 대만 업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현재 반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및 파운드리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분야, OSAT 분야 쪽에는 비단 물론 테슬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SAP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또는 네페스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테슬라가 가장 빠르고 크다는 것이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함에 따라 국내 아주 작게 그나마 형성되어 있는 현재 OSAT라고 하는 시장과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큰 열매를 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가 바로 테스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놀라운 것은 현재 이쪽 분야의 독보적인 자체 기술 능력과 또 종합적인 장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인터페이스. 이것은 상호작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비와 장비, 또 장비와 칩 간의 어떤 상호작용과 관련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웨이퍼나 또는 패키징 같은데 어떤 그 검침 같은 거, 침, 약간 길다란 칩 같은 게 있습니다. 이 프로브 칩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브 칩을, 현재 그 각자에 맞는 기능에 맞는 어떤 기기, 장비에 맞는 맞춤형으로 설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설계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고요. 국내에서 이 업체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맞춤형으로 그 제품에 맞게 프로브 칩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리페어, 또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시스,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센서 외에 SoC, 시스템 온칩 말씀드렸죠. DDI는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입니다. 그리고 T콘은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뜻인데, 이쪽 분야 등 응용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조금 더 언급을 해보자. 지금 자막에 이 자료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왔네요. 그리고 말이죠. 여기 뭐 AP가 들어가 있어요. AP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건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에 뭡니까? 지금 그 스마트폰의 머리 부분을 담당하는, 두뇌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칩이잖아요. 이 분야도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건 각종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오디오 쪽에 들어가고요. 터치 센서도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던 타이밍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DSP는 디지털 신호 처리 쪽이고요. 자, 그리고 또 PMIC는 전력 제어 장치입니다. 전력 제어 칩이고요. DDI는 말씀드렸고, RF는 레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건 무선 통신 쪽으로 보시면 돼요. 5G로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각종 온도, 습도 센서까지 할 수 있고요. 거기다 메모리도 들어가요. 메모리는 D램 쪽이죠. D램 쪽으로도 이게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용 분야가 상당히 넓고, 지금 당장은 현재 뭡니까? 지금 CIS, 이미지 센서도 큰데, 현재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장의 그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들어갑니다. 자동차 연구까지. 근데 이 시장의 적용 분야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와 관련된 각종의 복잡하고 어려운 장비 체계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이 업체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아닙니다. 장비를 만들어서 타 업체가 그 장비를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그러한 장비 업체를 구축으로 해서 테스트를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테크빙하고 달라요. 테크빙은 장비를 제작해서 그걸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테스나는 대신 테스트를 해주는 그 외주, 수주 업체입니다. 자, 그런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전 세계 트렌드는 이렇게 테스트를 대행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렌드는 뭐 TSMC가 대표적인 것처럼 많은 분야에 거기에 적합한 칩이나 또는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 D램은 그 반대죠. 소품종, 품종이 몇 개 안 되고 초대형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장도 있고요. 지금 현재 비밀의 반도체나 파운드리 쪽은 그 반대인데 그 시장이 훨씬 더 크고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시장이 복잡해지는 만큼, 4차 산업이 진행되는 만큼 그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발전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관련된 테스트 역량을 종합적으로 갖춘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고 국내에서 유일한 업체이며,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역량을 집중해서 그쪽을 투자하는 만큼 현재 테스라가 주목받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종목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2의 민농호흡처럼 꾸준하게, 지금 당장은 뭐 만만하니까 이제 상팔고 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흔들리지만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뭡니까? 민농호흡처럼 뭐 별달리 조정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소지가 대단히 커서 금년 중에 10만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는 뭐 15만원, 20만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진짜 정석 중의 정석인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스타디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할수록, 공부할수록 그 성과가 남는, 공부할수록 그 성공 확률 높아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과실도 커진다는 내용이 현재 그래서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투자를 하든 말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뭐 실적 어쩌고 이런 정도만 알아가지고서는 이 종목을 현재 위치도 낮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섣불 투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을 떴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간단히 하는 것을 추구는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제 욕심에 이왕 얘기한 김에 더 정확한 얘기를 드리고자 또는 중요한 얘기를 호소하고자 강조하거나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장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섣불리 시장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정석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긴 호흡, 마라톤 승부다죠. 승부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